안녕하십니까, 김목수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맑은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니게 쏟아집니다. 지금 비가 쏟아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영상을 킨 장면입니다. 점점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물 웅덩이들이 많았고 도로가 물에 많이 잠긴 곳이 많아서 비가 금방 내린 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많이 고였습니다. 물텀벙하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다가 창문을 튄 장면도 있는데 그런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네요. 아우, 이런 걸 찍었어야지. 안 나오네. 이거 하나 많이 와. 안개 뿌려야 돼. 물 보는 거 봐. 어우, 저 흐르는 거, 물. 계곡물 흘러내려가듯이 흘러내려가. 딱 5분 비 내려가고. 저쪽으로 아스포는이나 흐르는 거 봐. 이쪽도 말할 것도 없고. 와, 미쳤다, 비 진짜. 한번 쏟아지고 우리 비 안 오는 것 같아, 그치? 아니 이게 아유, 물을 넣는 거 봐, 이거. 약 200m, 50km. 어떻게 도로를 5분 만에 물이 꽉 찬 데가 있어. 조금만 낮으면 그냥 렉발이 되네. 빙하가 많이 오고서 그런가, 진짜. 그래, 빙하가 들어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마둔저수지로 왔습니다. 마둔저수지를 와갖고 그냥 한가지게 앉아서 있습니다. 사실 차 안에서 밥을 비벼 먹고요, 그 다음에 치킨도 먹고요, 그 다음에 김밥도 싸서 먹었습니다. 바깥이 더울 것 같아서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와이프랑 우리 딸이랑 같이 왔는데 바깥이 더울까봐 차에서 먹을 거라요. 경치 구경하고. 지금 차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차 안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나와서 경치 좀 보려고 선풍기가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얘는 지금 선풍기가 자체 충전 기능이 안 되는 애고, 얘는 충전하는 애니까 충전해서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덥지 않네요. 선풍기 2대 틀어놓으니까. 그냥 영상 촬영하고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켜서 그런지 차 소리가 유달리 시끄럽네요. 팬 들어가는 소리가 중간중간에 왱왱하고 나네요. 또 밥을 먹고 나와서 와이프하고 다른 에어컨 바람 쐬서 시원한 데 있고, 저는 바깥에 나왔는데 바깥에도 시원합니다. 풍기에 바람도 있고, 자체 바람이 오늘 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자체 바람 부는 데다가 여기 저수지니까 물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시내 쪽보다는 여기가 훨씬 산에 저수지 물이 있으니까 좀 더 시원하네. 오늘은 여기서 그냥 휴식을 하고 하루 종일 휴식하다가 집에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지면서 하루를 실행합니다. 이거 오늘 저녁 때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는 잡아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차에서 잘못해서 기아를 넣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건 스틱이라 클러치를 밟아야 기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긴 안전한데,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세워놓더라도 옆쪽으로 산 언덕바지입니다. 그리고 바퀴는 뒤로 굴러도 산 언덕바지를 향하게 돼 있고, 앞으로 가도 산 언덕바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혹여나 기아가 들어갈 일은 없지만 들어가더라도 물에 들어가지 않게끔, 물에 들어가면 큰 사고죠. 그래서 바퀴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동을 켜놓고 저수지 근처나 이런 데서 잠깐 쉴 때 됐었으면은 차가 굴르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어디로 빠지지 않게끔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고 있는 선풍기를 USB 잭은 갖고 왔는데, 얘는 USB 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USB 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가 잭이라든가 아니면 저 220 콘서트 꽂는 잭이 있는데, 220은 아닙니다. 근데 핸드폰 충전할 때 저 USB 잭을 꽂을 수 있는 220V 잭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빼놓고 왔네요. 그걸 꽂고 충전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도 충전 안 하고도 꽤 오래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잭이 갖고 왔으면 여기다 꽂아갖고 사용하겠죠. 저게 사실 저렴한 가격에 사갖고 파워뱅크 못지않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저거 있으니까 선풍기도 2개, 3개씩 돌려도 되고, 좋네요.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것 같아요. 깜빡하고 전조등이나 라이트 같은 걸 안 갖고 왔을 때 라이트 기능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네요. 이거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이게 차량 방전됐을 때 점프할 때 쓰는 거고, 타이어 공기가 빠졌을 때 공기 보충하는, 혹시나 오프로드 심한 오프로드를 뛸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야 되는데, 나중에 공기를 채우려면은 컴프레셔 있는 사람한테 얻어서 넣어야 될 경우가 있걸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럿이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공기 넣을 수 있는 에어 컴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다가 공기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시에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워뱅크, 비싼 파워뱅크에는 공기 넣는 장치가 없걸라요. 점프 마스터용으로다가 나온 파워뱅크 외에는 거의 공기 넣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서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요새 참 이게 요긴한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날씨가 무지 더운 날입니다. 아까 차에서 시내에서 들어오는데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에어컨은 시원하지만은 지붕이나 창문에서 들어오는 열이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원한데도 머리 위쪽은 뜨겁고 살이 햇빛에 노출된 쪽은 뜨겁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되다 보니까 지금 장마철보다는 우기 건기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처럼 우기 공기로 나눠야 할 정도로 다 장마철이 요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장마철이 길어지고 노면 유실이라든가 노면 침수라든가 물에 고여서 요새 터널 같은 경우는 또 밑으로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 차서 물에 잠겨갖고 통과할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찼어도 간발의 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 몇 초 안에 지나간 차가 있고 못 지나간 차가 있습니다. 못 지나간 차는
침수가 되고 지나간 차는 침수가 안 되는데, 만약에 차량이 많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제 차같이 튜닝했을 경우에는 그 간반의 몇 초 차이에다가 몇 초 차이가 물을 헤치고 나가느냐 못 치고는 나가느냐에 결정이 있겠죠.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그 몇 초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에 결정이 따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지형에 저렇게 튜닝하는 차들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형에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저 차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요긴하게 뭐 쓸 일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거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 차같이 튜닝한 차가 상당할 겁니다. 미국 마찬가지도 튜닝 안 해도, 튜닝한 차도 많지만은 미국도 튜닝 안 해도 지상고가 기본적으로 높은 픽업 트럭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형물이 원래 자체가 오프로드와 험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일상이 오프로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없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악천후가 닥쳤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치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형에서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자연재해에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여러 가지 섬나라고 우리나라를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태풍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많이 막아주거나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사고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형이 안전한 지형이지만은 언제 지형이 바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상황이 나빠질 테니까요. 자, 제 차 같은 경우는 2.5인치 올렸습니다. 2.5인치 올리고 바퀴도 일반 타이어보다 크기 때문에 그만치 지상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상고가 일반 차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를 좀 접어야겠군요. 지금 보실래나 모르겠는데 지금 카메라 삼각대가 너무 길게 펴나갖고 밑에 촬영하기가 나빠서 지금 삼각대 다리를 접었습니다. 접고 지상고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차보다도 상당히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퀴를 좀 키우다 보니까 횡자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절단을 했는데요. 절단하고 혹시 몰라갖고 그래도 구를까봐 밑에다가 지금 임시로 고인목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고인목 대신 스레빠, 일본식 버릇인가 스레빠를 임시 방편으로 대놨습니다. 굴르더라도 상당히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산 쪽으로다가 바퀴가 틀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굴르더라도 언제든지 차는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륜 놓고 나올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때문에 제 차 같은 경우 사륜이잖아요. 사륜이고 그리고 지상고도 높고 지금처럼 바퀴 공간 높이도 있고 이만큼이 벌써 높아진 상태에서 바퀴도 커진 만큼의 높이와 지금처럼 지상고가 높죠. 높으면은 지금 위에 또 스노클링이 있습니다. 절로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엔진이 꺼질 일도 덜하겠죠. 만약에 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이 문짝 높이까지 차도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높이까지면 승용차는 침수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만치 탈출을 못하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요만큼 찰 동안의 시간과 요만큼 찰 시간과 이만큼의 찰 시간이 내 생명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접어들겠죠. 요새 비가 오는데 상당히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거의 뭐 창문에 바깥으로 뒤잡듯이 막 올 때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길에 물이 차갖고 막 한강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비가 곰방 온 것 같은데 곰방 한강처럼 길에 물이 잔뜩 고여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겠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언제 그랬는지. 전에 길을 가는데 4차선 도로에 물이 찼었습니다. 그 길이 지형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갖고 옆으로 내리막해갖고 양쪽으로 논밭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물고가 있는 높은 턱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 높은 길이 침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 길이 침수가 되더라고요. 원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곳도 있는데 왜 거기가 침수가 됐을까? 산에서 그때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었고 워낙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1차선으로다가 가던 차들은 계속 앞바퀴에서 물보라를 가르면서 갔기 때문에 줄지어 물보라를 가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은 수심은 낮았습니다. 물을 계속 2차선 쪽으로 1차선에서 1차선을 다 줄지어서 가다 보니까 2차선은 물 수위가 높지만 1차선은 물 수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1차선으로 가는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차로 오프로드로 모든 데서 월등한 차인데 그 차가 줄지어서 가니까 자기는 사륜이다 생각해갖고 2차선 도로로 들어가갖고 추 올라가다가 그 차가 침수된 걸 봤는데 그 차가 창문 본네트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완전히 잠겼고 1차선으로 가는 차들은 그냥 바퀴에 물 차는 정도였습니다. 그 같은 길에서도 그 물이 계속해서 2차선 쪽으로 쏠려 있느냐 안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수위가 높고 같은 땅, 같은 바로 1차선과 2차선 사이인데도 2차선은 수위가 창문까지 올라가고 본네트가 잠기고 1차선은 차들이 줄지어서 가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는 바람에 바퀴도 안 차는 정도의 수심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쏟아진다면 나 혼자만 가거나 많은 차가 가지 않을 때는 침수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은 지금같이 튜닝한 차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사실 어쩌면은 더 이런 차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궁금합니다. 승용 세단 좋습니다. 승차감 좋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승용 세단 아닌 차에 장점이 있습니다. 승용 세단이 내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나요. 하지만 승차감이 안 좋은 이 차가 저의 생명을 구한다면은 이 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타고 로드나 오지나 이렇게 가다가 침수돼서 창문까지 물이 찬 지붕 빼고 침수가 된 경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사고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그냥 사물 형태의 자동차가 아닌 생명을 가진 차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 차랑 저랑 같이 맨날 동고동락하니까 어딜 가더라도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침수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차에 관한 애정이 살아있는 형태의 사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막둥이 합니다. 이 차가 우리가 막둥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차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괜찮은 경험들 많이 해갖고 좋은 추억으로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말이죠. 저 차 같은 경우는 캐빈석은 앞뒤로는 작은 편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와이프가 조금 다른 자세로 앉아갖고 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뒷자리가 생각보다 넓다는데 사실 넓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앉는 포지션이 좀 정자세로 누워서 운전을 하지 않고 앉아서 정자세, 약간 정자세 가까운 식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가로폭은 좀 넓습니다. 넓어갖고 안에서 끼니를 때운다든가 스트레스 잡아갈 때 안에서 밥을 먹거나 뭐 하거나 비빔밥을 먹거나 아니 치킨을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음식을 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리가 넓다 보니까 어깨가 붙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있다 보면은 그런 게 불가능하걸라요. 근데 4명이 앉는다면은 어깨 넓이가 한참 넓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이에 뭘 두고 음식을 해 먹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자그마한 식당에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원탁의 테이블이나 뭐 이 정도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제 차는 2000년반에 산 차입니다. 깡통이고 옵션은 진짜 필요한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없는데 자율주행 같은 기능이 있어도 사실은 불안해서 사용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필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백미러를 손으로 접거나 피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튜닝을 해갖고 2천만원대 차를 사서 튜닝을 해서 3천 중반대 차나 뭐 3천만원대 차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상당히 가성비 있는 차라고 생각됩니다. 경유차다 보니까 사실 연비 하는데 연비 같은 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유를 놓고 그 가격대와 휘발유 가격대 연비가 좋은 차로다가 기름을 더 비싼 돈으로 주고 더 빨리 넣는다면은 그만치 돈을 더 많이 쓰는 거걸라요. 근데 경유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대에 휘발유보다 기름을 더 늦게 넣는다면은 돈이 훨씬 남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더 가성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돈 가치로 연비라 생각됩니다. 돈의 값어치를 더 빨리빨리 쓰느냐 더 여유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모니 연비라고 해야겠네요. 모니 연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돈이니까요.
2천만 원대 차를 산다면은 경차를 사겠죠. 경차와 동급인데 경차에 저 두꺼운 철 프레임이 들어간다. 그 쇠값이나 부품이나 부품 아반떼하고도 비교해도 아반떼 프레임이 들어가지 않고 골격에 프레임 골격이 들어가지 않고 아반떼 부품보다 더 큰 부품들이 들어가고 더 큰 쇠와 더 강한 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동차 회사에서 저에게 준 쇠덩어리와 더 많은 양의 쇠덩어리를 더 많이 줬고 더 튼튼한 쇠를 줬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게 저 만든 차 회사에서 나한테 더 많은 쇠를 공급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값어치 있는 쇠를 줬다고 생각됩니다. 크다란 저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캘리퍼 같은 게 들어가는데 크다란 캘리퍼를 준 거하고 조그만 캘리퍼하고 큰 라이닝 패드를 준 거하고 작은 라이닝 패드를 준 거와 브레이크 디스크 자그만한 걸 준 거와 큰 브레이크 패드를 준 거와 저에겐 큰 걸 받았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같은 가격대에. 그리고 저 가격대에 경차를 산다면은 모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차가 있겠죠. 티코나 뭐 지금은 티코는 없겠죠. 마티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여주를 갔다 오는데 제 차가 또 튜닝을 하다 보니까 차가 높은 편이라 앞에 모닝 조그만 차 가고 있는데 그 조그만 차는 또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심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밟고 넘어갈까 걱정이 돼서. 근데 그 뒤에 뒷유리에 우리 딸 또래와 우리 아들 또래의 모습을 한 친구들이 뒷유리에 머리가 다 있는 걸 보고 조금 슬펐습니다. 슬프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차를, 저거는 제가 직접 받으면 바로 유리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칠 수가 있는 상태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차를 저렇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트렁크나 이런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뒤에 똑 잘라진 데 유리에 아들, 딸 뻘 되는 우리 아들, 딸 같이 생긴 애들의 뒤통수가 붙어 있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 차가 만약에 누가 뒤에서 졸음운전해서 받았거나 누가 음주운전해서 받았거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슬퍼갖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2천만 원대에 그런 차밖에 살 수 없다는 게 애통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지금 차 한 대 살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민초들의 생활은 목숨이 아깝지 않는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민초들의 차를 만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자, 얼마 전에 금융제 수지로 왔다 갔걸나요? 배가 많아갖고 배 촬영한다고 왔었는데 배를 많이 띄워갖고 배 촬영하는 거 보러 왔다가 갔걸나인데 지금 그때는 물을 많이 뺐었는데 저 우리나라 나오는 거 봐. 물을 많이 뺐었는데 지금 물이 바로 코앞에까지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네. 물이 수심이 상당히 높네. 이제 물 수심이 많아갖고 저 밑에 내려가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지금 요 코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좀 물이 더 차면 이로 넘치지 않을까요? 그냥 괜한 걱정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짜투리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